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꾸 인사를 왜 몇 번을 이렇게 어색하게 할 겁니까? 안녕하세요.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입니다. 오늘은 강민희 님이 원래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슬픈 소식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강민희 님이 할머님께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내일 수술을 하셔야 돼서 갑자기 오늘 녹음 자리에 못 오게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고. 혹시 이거 팟캐스트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에요? 아, 괜찮아요. 같이 기도하는 건데.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말 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잘 완쾌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나봐요? 그럼요. 그래요. 근데 정말 아마 위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도 빠르시기를 진짜 저희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마 간호하느라 힘드실 텐데 몸 상하지 않고 건강히 하실 수 있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사회를 맡으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워낙 없는지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순서로 갈게요. 네, 첫 번째 순서는 퀴어 뉴스. 네, 샘물님이 준비해주신 퀴어 뉴스.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Q News Collection. 그러면 퀴어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전해드렸던 아트하우스 모모의 한국 퀴어 영화제 대관 불허 소식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훨씬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허한 영화 상영을 직접 하겠다면서 제1회 이화 퀴어 영화제를 자체 개최했습니다. 와, 대단한데? 그쵸. 학교에서 직접 이야. 이제 영화제를 개최했는데요. 부제는 불허를 넘어서이고, 진짜 멋있다. 그쵸. 이화 퀴어 영화제 조직위는 퀴어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권력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도를 뒤집어 퀴어의 싸움이 방어전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고자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과 5일 이화 시네마 떼크시외와 학교 내 야외 공간에서 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아하. 축하할 소식입니다. 정말 그게 쉽지 않을 텐데 학생분들께서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학기 중에 또 이렇게 학기 중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뉴스를 하시는 분이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화여대 기본적인 학생이 아니라서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학기 중이거나 방학 중이겠지만 죄송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영화제를 사실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진행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혹시 그 상영 때 영화가 뭔지 뭐 이런 것도 정보가 있나요? 제가 찾았을 때는 딱히 안 나와요. 그냥 영화제를 진행했다. 그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영화제 관계자가 계시거나 아니면 그 영화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뭐 느낌이나 이런 소감도 좀 나중에 댓글이라고 주시면 저희가 다음 녹음할 때 소개하고 뉴스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좋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궁금해요. 지나갔지만 진짜 응원과 존경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용산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8월 1일 작가 마크 브래드포트의 전시가 Keep Walking이라는 제목으로 개막합니다. 미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의 아시아 첫 대규모 회고전이라고 하는데요.
불평등과 권력, 정체성의 균열을 시각화하는 감각적 저항을 추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죄송한데요. 말이 어렵네요. 네, 그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인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네. 왜냐면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특히 불평등과 권력, 정체성의 균열을 시각화하는 감각적 저항을 추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다음 문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전시장 바닥에 대형 회화를 하나 설치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관람객이 직접 그 위를 걷도록 이제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keep walking이라는 주제인 거고, 네, 그리고 그 walking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면서 걷는 게 곧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작품은 역사적인 퀴어 인물과 흑인 커뮤니티의 기억을 소환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가보진 못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퀴어 인물과 흑인 커뮤니티, 그리고 남부 흑인의 이주에 관한 작품, 그리고 흑인 퀴어의 시선으로 영화를 재해석한 영상 작품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전시를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 이제 흑인과 퀴어라는 어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전시기 때문에 소식을 갖고 왔고요. 그게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죠? 장소는 서울 용산의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전시는 2026년 1월 2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가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스누피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오! 네, 전시를 잘 안 다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2026년 1월 25일까지니까 지금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6개월 안에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소감을 얘기해 주시는 걸로. 네네. 이 근처네요. 그렇죠. 용산이니까 네, 저희가 오늘 그러네요. 용산에서 또 녹음을 하고 있기 아모레 때문에. 퍼시픽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 하이브 건물 근처에 있는 그런가? 전 사실 서울 사람이 그렇게 아니라서 건물 전혀- 사이가 비어 있는 그 신기하게 생긴 그거 있거든요. 오. 그런가 보다. 뭐 보신 적 있으시죠? 본 것 같아요. 그 네. 건물이 근데 그게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물을 본 적은 있어요. 네. 대박. 좋습니다. 저희 서울 사람이니까요. 부럽습니다. 아니요, 인천도 좋습니다. 갑자기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소식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이번 임시회의에서 성소수자 목회연구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목회자 6명, 장로 3명, 신학자 1명, 의사 1명 등 총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 관점, 교회사 속 성소수자의 위치, 의학적 관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쟁점, 이런 주제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식으로 다뤄진 건 아니고 이제 곧 있을 110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소수자에 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임시회의를 별 이견 없이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기장에 이게 전에 한 번 있었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 같은 게 있었죠. 네. 네. 오.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예, 제가 예산이 없어졌죠. 그 당시에는 제가 봤었는데 그때 구성원들이 꽤 괜찮았었어요. 사실. 진짜요? 네. 이제 조금 반대하시는 입장으로 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혐오 세력이 그게 혐오 세력의 아니군요. 반대랑은 조금 결이 달랐어요. 충분히 대화하면서 열받지 않을 수준의 그 열받지 않을 지성이나 그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그냥 어느 정도 끄덕끄덕하게 되는. 네. 근데 이번엔 또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근데 되겠네요. 제가 이거는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지는 그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근데 그게 좀 우려되는 거는 전제가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나요? 아까 왜 그 구성하는데
처음이 뭐였죠? 목회자 여섯 예, 근데 명 목회자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중립적 맞습니다. 그걸 견제하는 목회자 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말하는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게 대단히 안 중립적인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실질적인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게 유의미한 결론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그런 거와 함께 이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기장 쪽에 이제 한신대 학교가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총장인가요? 거기 관련해서도 그 성소수자 관련 어떤 대학원장,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거랑 약간 최근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어서 보면 그렇게 뭔가 긍정적이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장로, 신학자, 의사 이 사람들이 사실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뭔가 의문이 있습니다. 장로, 그러니까 교역자, 신학자가 별도예요? 네, 목회자 6명, 장로 3명, 신학자 1명, 의사 1명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학자 한 명은 또 누가 되려나? 그러니까 한 명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목회자가 세 명이요? 6명이요. 여섯 명. 장로가 셋. 그거 빨리 좀 참 세물님은 참 기장이 아니시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감리교와 성공회를 왔다 갔다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두 진영에 단물만 쪽 빨아먹고. 어떻게 하시죠? 감리교에서 비전 여행을 가고. 네, 교회는 그다음에, 성공회로 다니고 그리고 교회는 성공회를 다니고. 학교 장학금 받습니까? 아니요. 장학금은 아직 안 받았고. 네, 아직 단물 덜 뺐어요. 장학금까지 받으면 진짜 단물 쪽 빨아먹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정말 좋은 분들이 모이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뭔가 풀어나가려는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잘 됐으면 좋겠긴 한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사실 먼저 들긴 하거든요. 구조 안에 있는 조직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 조직이 뭔가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아예 그냥 버려버릴 거냐? 사실 저도 약간 그런 못돼 버릇이 있다는 걸 반성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완전히 원하는 게 예를 들어 한 100이다. 그러면 그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하는 구조 안에서 어려움 때문에 한 60 정도밖에 못한다. 그럼 우리는 그 60을 무의미하다고 버릴 거냐? 저는 좀 이제 좀 그렇게는 좀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네. 저도 큰 기대는 없지만 저는 이제 큰 기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봐줄 수 있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네. 예. 네. 그런 마음을 저희가 또 가지는 걸로.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퀴어 뉴스는 마칩니다. Into the queer theology. 다음 순서는 고상균 목사님의 사사쇼. 근데 이거 진짜 전에도 우리 그렇게 했어요? 했었죠. 네. 사사쇼 이렇게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누가 막 저 위원장님이 만들자고 하신 회의하고 거 뭐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합의 그냥 맞춰졌어요.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정말 이게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창피한 걸로 봐서는 이거에 제 저항감이 끊임없이 있는 것 같다.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광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오. 네, 여기 계신 두 분한테 먼저 여쭤보고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성서가 가난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죠.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왜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장면. 아니면 이제 삭개오가 결국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대목들.
그런 몇 가지의 말씀들에 비춰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긍정이 성서 안에 전반적으로 있지 긍정 않나? 시선을 갖고 있다. 네, 예, 그게 전반적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샘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대학교에서 지금 단물 쪽 빨아먹고 계신? 단물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가요? 혈당 스파이크가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면 지금 들으면서 저는 가난한 사람이 분리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성경에서 뭔가 부자를 얘기할 때 단순히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돈이 많음을 얘기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 순서가 돼서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예, 지금은 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순서가 바로바로. 예. 네. 그래서 이게 논리를 쌓아가다가 오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약간 이게 제가 자꾸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뭔가 성경을 전체를 다 뒤져보면서 정경의 전체를 다 뒤지면서 용례를 찾아야만 할 것 같은 이 한 학기 동안 성서도 안 보고 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놀러 가느라 정신이 팔려서 그래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뭔가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 보자면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만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난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편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뭐 여러 개 말씀드린 이거는 저도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렇게는 좀 저 현재의 생각은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일은 생각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이성서, 그러니까 신약은 확실히 가난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그러니까 왜 뭐랄까요 그 남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가난은 뭐 신의 저주라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성서는 뭐 예수의 공동체 혹은 초기 교회라는 부분도 굉장히 조그만 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아마 재화나 뭐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약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아마 그 가난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왜 그 순우피님이 말씀하셨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에 대한 어떤 관심? 그러니까 그게 그 이와 성전에서 쫓겨났던 어떤 초기 그 나사렛 공동체? 뭐 그리고 뭐 그 작은 모임이었던 그들과 굉장히 심정적인 어떤 그 연대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면 뭘 버려라,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라 이런 얘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왜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버리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아마 그분과 그분의 어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떤 지위가 높았거나 이런 게 좀 전제되는 반면에 예수와 예수의 공동체 혹은 이제 그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게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성서는 사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죠. 성서의 거의 대부분은 1성서, 구약성서잖아요. 근데 구약성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성서 연구에서 이제 지금의 어떤 형태의 구약을 최종적으로 누가 썼냐 이게 되게 관심사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서를 최종 형태로 누가 만들었냐로 얘기하면 지금은 뭐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페르시아 통치 시기에 남성들, 성전 중심의 남성 사제들이었을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페르시아 통치 시기에 성전 중심의 남성 사제, 그러면 그 지역에서의 지배자들입니다. 맞죠? 네. 그럼 그 지배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근데 그의 언어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왜 약자와 함께하라 이런 얘기일까요? 맥락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약간 나이브하게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성서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는 자 함께 울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는 이가 누굽니까? 세종호텔의 고진수 지부장님과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문자주의죠. 그쵸. 제 말이 틀리나요?
그러니까 성서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죠. 이거는 문자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 두 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문자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쵸. 아니 네. 근데 문자주의도 종류가 있지 않나요? 예, 근데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축자적 어떤 아, 축자 염감 이런 건 설정. 사실 네. 우리가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지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다시 돌아가면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올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철저하게 문자주의적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이면 문자주의도 괜찮은데. 전 근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 경각심을 설명해 주신다면?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와 같은 주장이면 그게 문자주의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에 대해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에도 보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가면 뭐 민중이 어떻다거나 아니면 왜 뭐 과부와 뭐 고아를 돌보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우리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아 그러면서 막 성서가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서는 그들과 정반대에 있는 존재가 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기저부가 약자들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 내리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야 걔네도 굶어 죽지 않게 좀 던져줘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죠.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가 그 마치 왜 그 로마 황제가 이거는 너무 거친 예라는 걸 전제하고 로마 황제가 개선하면서 빵을 던져주잖아요. 근데 그 빵을 던져주는 게 그게 정말 그 받아먹는 민중을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게 통치를 위해서 그이들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지배층이 얘기하는 약자를 돌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야기랑 해석 없이 곧바로 문자적으로 연결이 되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봐요. 네. 자, 이 얘기를 우리의 이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거칠게 마무리를 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 성서는 퀴어에게 온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 시선을 갖고 있냐,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그 퀴어 신학의 역사에서 보면 성서에 대해서 대단히 변증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성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실은 온정적이거나 뭐 이런데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거나 교회 2000년의 교회가 뭔가 그걸 좀 외면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 네. 예, 되게 위험하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간에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계속 퀴어 신학지나 우리가 왜 성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계속 그런 왜 퀴어에 대한 변증적 접근으로 성서를 이용한다면 그거는 되게 어떤 일정한 한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문자주의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레이기에 나오는 그런 혐오 문구 같은 데는 남성들이 여성 이렇게 함께 눕지 마, 망측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은유든 뭐든 간에 그 남성 간의 성행위를 되게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되게 강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변증적으로 접근하고 하더라도 굉장히 한계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 학문이 어떤 학문의 영역이든 간에 지금은 해석학적인 영역으로 되게 많이 넘어가죠. 네. 예, 그래서 전에는 왜 법도 이런 거죠. 법문이 있고 그 법문을 어떻게 명확하게 판결해가지고 그대로 이행하냐, 이게 법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죠.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법에서도 법 해석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건 어떻죠? 우리가 왜 실중주의 역사라고 하면 어떤 거죠? 역사라고 얘기할 때 그거 그냥 근거가 있냐, 뭐 물과 유물이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글이 있냐. 근데 지금 어떻죠? 그러니까 그럴 때 얘기할 때 사실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가치였죠. 네. 예, 팩트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죠? 역사에서도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거기에 남는 거는 해석이다. 예. 그러니까 그 해석을 얘기하려면 이제는 그래서 팩트냐 아니냐가 아니라 팩션을 말하기도 하죠. 역사에서. 그러니까 유의미한 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럼 성서를 바라볼 때 성서학에서 성서는 뭐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성서 읽기의 방법이지만 저희가 볼 때 또 다른 어떤 유의미한 방법 중에 하나라면 우리의 자리에서 성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건데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전적인 어떤 성서 읽기를 리딩 아웃, 그러니까 성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다면 저는 거기에 또 하나를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성서를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성서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해석될 때 그게 진실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된다 라고 하는 리딩 인 하는 방식, 예,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퀴어 신학적 성서 읽기라고 할 땐 리딩 아웃과 리딩 인을 저는 자유롭게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성서 네가 우리에게 온정적이지 않으니? 라고 물어보는 건 이제 그 중에 하나에 그치는 거고요. 더 큰 의미는 성서 지금 내가 성서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나의 신앙 속에서 성서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니? 라고 성서와 내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물어봄을 해볼 수 있다면 성서를 바라보는 느낌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어떤 뭐 아주 단편적인 혐오적 가치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에 나의 신앙에 걸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걸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샘물님은 지금 얘기한 저 정도가 엄청난 텐션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엄청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성서는 그러면 성소자에 대해서 온정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자,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성서는 여성에 대해서 온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전 그거는 부정적이라 생각해요. 왜요? 문자주의. 문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가치들입니다. 그럼 성서는 흑인에 대해서 온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말하지 않았거나 부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쵸.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 흑인은 성서와 기독교 신앙에서 완전 배제하자.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았거나 부정적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아닌 것 그렇지가 같습니다. 않죠. 예, 그러면 흑인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면 내게 그리스도와 성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면 너에게 다시 물어볼게. 그럼 네가 생각할 때 성서는 퀴어에게 온정적이니 부정적이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성서는 지금의 성서는 적어도 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온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그 온정도 부정도에 대한 결론은 누가 내리는 거야? 그 성서를 바라보는 나의 해석을 내리는 나의 신앙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에서 그게 더 이상 내게 무의미하다 하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졸업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유의미한 가치가 있어. 그 가치만큼 그건 내게 하느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퀴어적 혹은 엘라이적 기독교인이 되어 가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한다면 그 부정성이 본인에게 그러면 여기서 완전 내쳐지거나 그만둘 상황이냐 아니면 그걸로 끊임없이 씨름할 문제냐 이걸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국계 신교의 대단히 많은 잘못 중에 하나는 신앙을 너무 단편적이고 그리고 너무 단선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오케이 구원 맞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저는 그럼 구원은 뭔데요? 무엇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리고 신앙은 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살면서 오랜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탐구해가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부정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내일의 부정성과 그냥 내일도 부정적일 거야. 이게 확고하다면 그만하면 되죠. 나에게 가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부정성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걸 가지고 내 해석을 가지고 좀 더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퀴어 기독교 공동체라면 그런 부분의 씨름을 같이 가져가는 해석학적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질문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이 내용을 어느 텍스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보셨나요?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자 중 한 명 이름이 고상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제가 해아래 새 곳이 없다고 몇 년 전에 한 얘기나 지금 한 얘기나 똑같은 얘기를 해대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어설픈 생각들은
석사학위 논문 때도 아마 했던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쭉쭉쭉 어딘가에 쓰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아 저요? 네.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입니다. 국내 최초의 퀴어 신학 논문은 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가요? 네. 네. Recall the Q history. 한국 퀴어 신학계에서 가장 처음 최초로 나온 논문입니다. 와.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네. 제가 그 저자분을 지금 앞에서 뵙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게 저군요. 아 예. 부끄럽습니다. 네. 이 얘기를 이렇게 부끄럽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니 정말 여러분 저희 이 퀴신팟은요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송. 네. 고상준의 논문. 예, 퀴신팟은 앞정의 얼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샘물님은 이제 논문을 읽어보셨다고 하셨고 아니, 논문 원문은 아니지만 논문의 아.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그렇구나. 조금 더 아, 네.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네네. 읽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못 읽어봐가지고 제가 그 쓰는 AI 이제 어플을 통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와, AI가 그런 것도 알려줘요? 알려주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졌네요. 진짜 장난 아니다. 저도 이 장난 아니야. 정도까지 나올지 몰랐는데 질문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질문은 요새 진짜 AI가 좋은 게 뭐냐면 질문을 진짜 이상하게 해도 대충 해도 찰떡같이 알려줘요. 장난 아니다.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 고상균이 쓴 그 동성애 관련 논문에 대해서 알려줘. 그래도 이게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 러프한 질문이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진짜. 이제 뭐 이렇게 나오네요. 고상균이 저술한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는 2007년 한신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제출된 석사학위 논문이다. 와, 2007년. 2007년. 발행년도 2007년, 분량 107쪽. 2007년에 뭐 하고 계셨죠? 한 살이요. 아 샘물님 한 살이라고요? 그러시구나. 아 진짜 이러니까 제가 정말 나이를 얼마나 헛되게 먹었는지를 알게 되네요. 아닙니다. 네. 네, 저는 그 당시에 에픽하이 노래 듣고 있었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MP3에다가 넣어가지고. MP3. 그래서 이제 이 AI에서 뭐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줬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그 내용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검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논문의 내용은 제목은 일단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다 보니까 이제 민중신학과 동성애라는 그 무게감 있는 두 주제를 연결했다는 점에서 통찰력이 높다라고 해요. 나 AI한테 칭찬받았다. 근데 너무 제목만 가지고 한 거 아니? 약간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무튼 칭찬 하나 받고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하면은 그 억눌린 자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농민,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삶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탄생한 해방신학의 갈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해방신학의 갈래 중 하나인가요? 이건 좀 동의하기가 그니까요. AI가 좀 공부 잘못했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민중신학을 고상균 선생님은 이 민중의 성소수자를 포함시켜서 동성애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성소수자를 정죄하거나 외면해온 역사 속에서 그들을 해방의 대상이자 연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여기 담겨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 논문에서 성서 해석이 등장한다고 해요. 그걸 이제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동성애를 흔하게 죄라고 단정짓는 성경 구절들이 교회 안에서 인용이 되는데 고상균 선생님은 이런 문자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성서 전체가 말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사랑과 해방,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다시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멋있는 얘기군요. 맞나요? 모르겠는데요. 와, 내가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이거 와우. 책으로 내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와. 성서 해석 넣으셨어요? 뭐 이게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레위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할 점은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합니다. 오, 성소수자들이 교회 안에서 겪는 소외와 침묵, 혐오가
이제 그 얼마나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밝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회 자체가 해방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서가 아닌 포용과 연대 신학이 필요하다. AI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 이거 제대로 읽고 싶으면 어디 가서 DBPA 가서 읽어야 되나요? 네, DBPR 다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리스에도 네. 있을까요? 네? 리스에도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안 해봤네요. 네. 이게 이제 뭐 대충 이제 내용은 이 정도고 저는 이제 최초라는 점에서 또 되게 인상적으로 볼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대체 이 이름 왜 어떻게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신학적 고민이라기보다 이제 저의 삶의 여정에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이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좀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우와. 근데 그때 구약학 관련 세미나가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한 해에 그때는 스타일이 뭐 예를 들어 13개의 세미나가 있다면 한 10개 정도는 교수님이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원하는 걸 했고 나머지 2개 내지 3개는 그냥 비워놓은 자유주제 그래서 자유주제를 혹시 연구하고 싶은 자유주제가 구약에 있으면 그걸 연구해서 발표해라 대박.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그럼 저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구약신학에서 어떻게 조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주제로 삼아보겠다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었던 건 이제 제가 갖고는 개인적 관심도 있었지만 한국에는 사실 퀴어 신학이라는 게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관련 저서라는 게 한국에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영어로 돼 있거나 뭐 독일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제 친구 그때 같은 룸메이트로 있었던 친구가 호주에서 유학으로 온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죠. 그래서 이 자를 이용해 활용하여 와. 그래 그 자와 함께 더불어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선생님께 네? 그의 이름과 저의 이름을 적고 우리가 팀으로 연구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나중에 후 설득 그러니까 선 제출 후 설득 너는 이 팀에 소속이 되었다 이렇게 와, 칸트가 굉장히 싫어할. 그럼요. 네. 인간을 도구적으로 이렇게. 저는 도구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뭐 이렇게 반 농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친구도 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서 두 사람이 그래서 그 둘이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체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서에 대한 거 이렇게 막 찾아보고 파싱하고 이런 걸 해보고 우와. 그 이는 그 주제로 외국에 있는 걸 이렇게 번역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둘이 이제 또 갖다 놓고 다시 막 얘기 나누고 우와. 이러면서 한 학기를 둘이 되게 꽤 재밌게 연구를 했어요. 대박. 그러면서 이제 학기 말에 저희 연구 주제 발표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하고 나서 이거를 한번 학위 논문에 반영을 해보는 게 어떠냐 라고 해가지고 아까 왜 그 AI가 얘기했었던 성서 해석적 뭐 이런 얘기 그 이야기는 그 말씀드렸던 학기 중에 했었던 얘기를 넣고 확대시켰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석사학위가 이렇게 논문이 만들어졌던 거죠. 와, 그럼 그때는 번역서도 하나도 없었던 없었습니다. 건가요? 와. 그때 번역서라면 한 권 덜렁 있었던 게 저거였어요. 그 뭡니까 그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동성애 다니엘 헬미니아 헬미니아. 그 책이 하나가 떨렁 번역돼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식이었어요. 어쩐지.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요. 네. 사회적인이라고까지는 뭐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단적으로 한신대학원의 당시 상황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걸 조직신학 논문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논문 심사를 받으려면 조직신학을 하시는 주장이 계시고 교수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담당 교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선정돼서 이제 그 심사팀이 구성되잖아요. 부심으로. 근데 심사팀의 주장으로 하시는 분이 심사 일을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수일을 남기고 본인이 못하겠다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 이해가 안 돼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논문은 조직신학 논문이 아니다. 그래서 왜 이게 조직신학 논문이 아닙니까? 조직신학적 얼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아니냐? 그때 뭐 이거는 뭐 윤리학인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조직신학 논문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 얘기한 뭐 자기는 성소수자 이슈 이런 걸로 이렇게 심사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간 거죠.
그럼 결국 누가 그러니까 근데 주신- 심지어 그게 그분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꽤나 여성 신앙으로 되게 명망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근데 그러면서 주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이 생겼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원장님이 이러면 이거 학위가 자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냥 본인이 하겠다. 어머.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장이 되셔가지고 극적으로 와. 심사팀이 만들어져서 학위가 통과됐었던 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는 이제 그러면서 왜 있죠, 왜 그 신학대학원들이 연대 기구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모이면 거기서 그 해 최고 학위 논문을 선정하는 게 있어요. 카츠라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한신대학원의 이제 대표로 제 논문이 나갔던 거죠. 대박. 결승에 가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졌던 이유가 또 그거였습니다. 동성애 이슈는 민감하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네,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때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슈에 관련된, 그러니까 퀴어 신학적인 논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거 뭐야 막 이랬던 거겠죠. 근데 저 재작년에 우리 왜 퀴시나에서 이렇게 했었던 콜로키움 할 때 그때 신진학자 발표라고 네네. 하면 석사 학위로 하셨던 분들 그때 한 6분 정도 우리가 맞아요. 했었죠. 그 저는 사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뒤에서 혼자 좀 울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에서 이제 지나서 재작년 202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이제는 이렇게 6분이나 계시고, 또 그거를 또 논천해 주시는 분이 또 막 계시고, 그러니까 막 12분 이상의 학자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세상이 되게 느리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간다 라는 생각하면서 약간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울적이 아니라 울컥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콜로키움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 웃으세요? 그 감동적이라는데 이렇게 웃고 그러세요. 너무 네. 아무튼 그런 거네요. 그냥 부족한 논문입니다만, 이런 부족한 논문이 한국의 최초의 퀴어 신학 논문이라는 게 참 유감입니다만, 아니요. 아무튼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그때 선택한 그 길을 꾸준히 걷고 계신 것도 맞아요. 진짜 대단하세요. 꾸준히 걷고 있지는 않고요. 중간에 가끔 이렇게 앉아있다 딴짓도 하고, 뭐 맥주도 한잔하고 이러다 다시 걸어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이면은 약간 저도 어렸을 때긴 한데, 제 기억에는 사회가 제 기억에는 몇 가지 단편적인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좀 이성적이지 않았다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게, 그 당시에 좀 이제 많이 떠돌던 것들이 백워드 매스킹 아세요? 알아요. 그 음악 같은 거 거꾸로 뒤돌리는 돌려가지고 거,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악마의 소리, 네. 사탄의 소리다. 뭐 그래가지고 뭐 서태지나 뭐 당시 활동하던 뭐 아이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 비난의 소재로 삼는다든지, 뭐 레이디 가가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꽤 공공연하게 이렇게 많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좀 메이저한 미디어에서도 그게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서 동성애도 그때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았나. 2007년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 차별금지법 입법 제정 운동이 처음 시작했었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좌초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완전히 누더기 차별금지법으로, 막 뭐 성적 지향 빼고 뭐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누더기로 막 나가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당시에 이제 의회선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였었던 개신교 보수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거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날렸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사실 그때 개신교 안에서 아무런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 논리가 하나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논문 하나가 그냥 대한민국의 최초인 상황이니까 그이들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앞에서 신학적이든지 뭐든 간에 그건 아니다, 성소적으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지만
예, 막 저는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고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예, 뭐 팀을 만나 모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예, 그래 뭐 되게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고 사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 간혹 저에게 너는 왜 이런 걸 하냐 물어보면 저한테는 이제 저는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아까 얘기 예, 그런 얘기를 남기는 거에서 제게는 그래서 되게 소중했던 예, 그런 예, 글이었습니다. 재밌네요. 예, 이거를 역사로 또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역사. 너무 감동적이에요. 최초의 네. 학문적으로 한국에서. 그니까요. 이제는 박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너무 감동. 전 그런 게 감동적이에요. 네. 샘물님도 어떻게 네? 이어서 네, 단물만 쪽 빨아먹지 말고. 저 이제 1학년 1학기 학부 끝났는데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맨날 사람들이 대학원 어디 갈 거냐, 석사는 어디 가서 해라, 박사는 어디 가서 해라 했는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몰라요. 뭐 바라건대 또 재미있는 학자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Queer in culture. 마지막 순서로 퀴어 컨텐츠 소개. 아 컨텐츠 그렇구나.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퀴어 컨텐츠 중에요. 제가 아직 해보지 못한 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한 컨텐츠를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 그 이번에 게임입니다. 게임. 와. 게임 중에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그런 걸로 하는 게임으로 출시된 게임인데요. 제목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오 맞아요. 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비물이에요. 좀비물이고 이제 이 게임이 명작 반열에 들어가요. 플스 명작이라고 손꼽는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 거의 무조건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뭐 게임의 자체에 대한 재미도 있지만 이 게임의 그 스토리 라인이 훌륭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그 게임에서 나오는 스토리 영상들만 짜집기 하는 게 있어요. 우와. 그게 뭐 5시간인가 다 보셨어요? 한 번에는 못 봤고 나눠서 드라마 보듯이 와, 나눠서 그걸 다 봤어요. 보셨어요, 근데? 네. 와. 근데 재밌더라고요. 대박.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이 어째서 퀴어 컨텐츠냐 라고 하면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퀴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뭔가 하다 보면은 이제 뭐랄까 캐릭터를 이제 막 주변화하거나 이 소수자성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주요 인물이랑 스토리 속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게 해가지고 뭔가 과하지 않게 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그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는 사람들이 막 그 뭐 영화만 보다가도 막 뭐 좀 동성애 관련된 뭐 등장인물이 나온다 이러면 막 격하게 거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뭐 커뮤니티 같은 거 막 찾아보면은 막 뭐는 PC에 막 오염됐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들이 많은데 이거 게임 이 형식 자체를 몰라요. 이 제작사가 PC에 물들었는지 어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게임 자체에 그냥 빠져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그게 사람들이 뭐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뭐 그런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냥 그런 거를 뭐 거부감 느낄 새도 없이 그냥 이렇게 게임 몰입해서 하게 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일단 주인공도 퀴어로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너무 이야기가 방대해가지고 일일이 제가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이제 스토리 라인은 이런 거예요. 대충 좀비가 한번 세상을 쫙 휩쓸었고 딸을 잃은 아버지가 한 명 있고 좀비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거의 최초의 인류인 어린 여성이 한 명 있어요. 이제 딸을 잃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고 그래서 미국을 쫙 이렇게 횡단하는 그런 이제 여정이 그려지는 컨텐츠입니다. 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아마 같아요. 지금 이걸 듣는 분들 중에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암직한 거예요. 맞아요. 아실 거예요. 푸스라.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이게 퀴어 콘텐츠다라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번 알고 보면은 되게 많아요. 오케이. 저도 유튜브로 한번 찾아볼게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이었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퀴어 신학 아카데미 팟캐스트 퀴신팟